네,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가까운 듯 아닌 듯. 자, 조국 대표가 당대표 당선 이후에 민주당을 찾아가서 이제 인사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대놓고 신경전이 벌어지는 모습 연출이 됐습니다. 예. 자, 먼저 조국 대표가 지난 대선 전에 이제 그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정치개혁 약속을 했는데 이것을 빨리 지켜라 촉구를 한 겁니다. 자, 특히 이 과정에서 이제 언론에서 공개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의 이혜민 사무총장 등이 그 약속이 담은 선언문을 팻말까지 들고 있기까지 했습니다. 예. 자, 보통 이렇게 언론 카메라 앞에서는 모두 발언이라고 하죠. 서로 덕담을 주고받기 마련인데 이례적인 모습인 것 같네요. 특히 두 당은 아주 먼 사이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이런 좀 긴밀한 민감한 현안은 비공개 때 이야기를 하는 예. 게 관례였었죠. 자, 조국 대표는 나아가서 지난 대선 득표율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내란 직후라는 특별한 상황에서도 범민주 후보와 범반민주 후보 간의 득표율 격차가 아주 미미했습니다. 한 0.9%로 기억합니다. 다음 선거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걸 막으려면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자, 다시 얘기해서 조국혁신당이 후보도 안 내고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줬음에도 어렵게 이겼는데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느냐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 결국에 조국혁신당의 역할을 인정해달라는 압박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예, 조국혁신당의 그 핵심 현안이랄까요? 교섭단체 요건 완화. 여기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이런 요구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제 정청래 대표도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일단 자신이 대표하기 이전의 상황인데다 자, 만약 그렇게 중요한 현안이라면 본인과 직접 소통을 해야지 왜 언론에 대고 먼저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공개적으로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는데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예. 조국혁신당 어느 누구도 저에게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터뷰를 한 조국혁신당의 의원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감이라고. 자, 그러면서 일단 정청래 대표는 자신은 민주당 대표로서 이재명 정부와 당의 승리에 최우선해야 된다. 다시 얘기해서 지방선거에도 좌우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조국혁신당은 경쟁자다라고 다시 한번 그 면전에서 강조한 겁니다. 예. 다음 이슈는요?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윤석열의 컨디션. 자,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술을 즐기다 못해 빠져 있었다 이런 증언들이 많이 나왔었죠. 자, 오늘 또 다른 증언이 나왔는데 자,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술시가 있었다. 술시. 그 12시간의 그 시간 오후 7시가 아니라 술시, 말 그대로 술 먹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증언입니다. 예.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씨는 술시가 있었어요. 용산에서 장관들이나 주요 인사들 보고를 5시에 받는 경우가 있었대요. 5시 한 반부터 이제 소폭을 돌리는 거여서 장관들 사이에서는 암묵적으로 5시 보고 일정이 딱 잡히잖아요. 그러면 컨디션 챙기고. 장관이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자료가 아니라 술 깨는 음료수부터 챙겼다. 이런 주장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과연 대통령이란 이 자리의 컨디션이 정상적이었는지 좀 의문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네. 저게 사실이라면은 정말 술 마시고 싶어서 업무 보고를 핑계로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게다가 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술 문제를 계속해서 폭로해왔던 윤건영 의원 최근이었죠. 또 지난 2023년 2월 국정원에 업무 보고 갔을 당시에도 폭탄주를 하도 많이 마셔서 경호관에게 엎혀 나왔다 이런 내용도 폭로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윤건영 의원과 직접 좀 통화를 해봤는데 자, 이런 일들이 3년 내내 비일비재했었고 이미 이런 내용들은 진작에 알았는데 이제 와서 공개했다. 자, 왜 그러느냐?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이나 군 통수권자이니까 그 행태가 너무나 민망해서 바로 공개하기가 좀 애매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참고로 일단 공개한 건 이게 전부인데 앞으로도 추가적인 폭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예, 추가 폭로까지 나올 수 있다면은 술 관련된 증언은 더 많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공식 자리에서 적합하지 않은 부적절해 보이는 술 얘기를 자주 했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요. 자, 대표적인 게 지난 총선 직후입니다. 국민의힘이 참패했는데 그 직후에 국민의힘 연찬회에 방문해서 맥주 얘기를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아까 뭐 맥주도 놓지 않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오늘 제가 좀 욕심 먹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맥주로 축하주 한 잔씩 다 드리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날은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그 시그니처죠. 어퍼컷 세리머니도 했었는데 뒤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도 보이고. 자, 그런데 이날이 어떤 날이었느냐? 바로 그 훈련병, 사망한 훈련병의 연결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 야당 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대통령이 뭐 한두 번 정도 술 얘기를 하면 뭐 소탈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하도 많이 들어서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때도 논란이었잖아요. 지금 다시 들어보니까 매우 황당하기도 하고 씁쓸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뭐 비판이 많이 나와서 그랬는지 그보다 앞서서 2023년 8월이었습니다. 되돌아보면 그 해병대 최상병 사건이 이제 본격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때였는데 그때도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서 술을 마실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또 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직접 들어보시죠. 예. 뜨겁고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 밤 늦게까지 좀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우리가 국민들 다 보시는데 뭐 소주 한잔 하기도 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 그러기도 어렵고. 장동혁 대표 목소리도 들리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잘 들었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